자, 이번에는 26번부터 31번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전 질문처럼 내가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가볼게. 1문단. 자, 오늘날 각국의 정부는 바람직한 경제, 사회 질서 구현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시장 경제에 개입하고 있대. 그렇구나. 정부의 개입은 대개의 경우 긍정적 결과를 낳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집행되는 행정규제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자, 뭐야? 정부의 개입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이에 따라 정부의 행정규제가 어떤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자, 뭘까?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이지. 앞으로 우리가 또 기억나서 찾아내는 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 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네. 2문단. 우리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행정규제를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라 명시하여 반드시 법률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자, 행정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 행정규제를 법률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대. 규제라는 애를 법률로 등록해라고 해. 그렇구나. 행정기관이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법률로 등록해야 된대. 아, 규제가 법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대. 그러니까 법으로 등록해야 규제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인과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네. 그런데 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자고 할 때는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편익의 비교 분석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 영향 분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할 때는 이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대. 이게 조건이네. 맞니? 자, 이렇게 볼 때 규제의 영향 분석을 통해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고 판단된 신규 규제는 정당화되었다 볼 수 있고, 입법 절차를 거쳐서 법률로 등록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규제 영향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되고, 거기서 통과되면 정당화됐기 때문에 입법 절차라는 것을 걸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규제가 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 문단까지 읽었을 때 가지게 되는 핵심적인 인과관계겠네. 다음으로 가자. 자, 규제 영향 분석의 핵심을 이루는 비용 편익의 비교 분석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 편익 분석을 의미한대. 이게 이거래. 자, 이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먼저 계산해서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 이런 게 있대. 이 크다면 시행을 결정하는 방법이래. 즉 이득이 나오면 결정하는 거래. 근대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이 되면 비용은 처음에 한 번 투입되지만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대. 뭐 어떤 문제가 있대. 이럴 경우 사업 시행 기간 동안 매년 발생할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즉 장기간 동안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 미래의 편익은 동일한 양의 현재의 편익보다 낮게 인식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너네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좀 편하겠지. 미래에 100만 원을 번대. 10년 후에 100만 원가? 오늘 당장 100만 원을 준대. 당연히 오늘 당장 100만 원을 주는 게 더 의미가 있겠지. 어쨌든 할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대. 예를 들어 할인율을 연 10%로 책정했다면 1년 후에 얻을 11만 원의 현재 가치는 10만 원밖에 안 된대. 오케이. 이렇게 얻은 연도별 예상 편익의 현재 가치를 모두 더한 값에서, 즉 n년, n 플러스 1년, n 플러스 2년, 이것들의 예상 편익의 현재 가치들을 다 더한 값에서 최초 투입 비용을 뺀 값이, 이게 양의 값을 갖는다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대.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었네. 비용 편익 분석, 할인율만 제대로 알고 가자. 어떤 신규 규제를 비용 편익 분석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규제로 인한 편익 비용이 계량화되어야 된대.
그치? 이런 게 수치화되고 있는 게 먼저 있어야 된대. 예를 들어 정부의 강력한 환경 규제로 대기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해보자. 규제에 따르는 비용은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세금 감면 등으로 즉 우리가 수치화시킬 수 있지만 계량화시킬 수 있지만 대기의 질 향상이라는 편익을 정확하게 계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추정치를 산정한대. 즉 숫자로 좀 추정치로 산정을 한대. 그리고 계량화를 수행하는 정책 당국자가 규제 위반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비용은 과소 계상하고 편익은 과다 계상하는 통계 조작의 가능성이 있대. 즉 지 맘대로 해버릴 수 있대. 이런 부분들은. 또한 규제로 인해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집단이 존재할 수 있는데 비용 편익 분석은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쯤 오면은 지금까지 이런 소리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자, 비용 편익 분석은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 위에 거 다 한 거잖아. 즉 우리가 처음에 계량화를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너네 머릿속에도 있었을 거잖아. 하우트 계량화 어떻게 시키냐고. 근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통계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집단과 이런 집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형평성의 문제라고 한다. 자, 비용 편익 분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해당 문단이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지.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심각한 것이라면 그것을 핵심으로 삼는 규제 영향 분석, 우리가 지금까지 하루 종일 읽었던 것도 실효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즉 지금까지는 할인율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때는 실효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네. 자, 다음 글로 가서 다음 스텝은 뭔지 생각해보자. 이 외에도 규제 영향 분석은 신규제 도입이나 규제 강화를 위한 타당성 마련에만 초점을 둘 뿐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완화에 대한 절차는 마련하지 않고서 규제 개혁의 장치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쭉 나열이 됐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규제 비용 총량제가 제기됐대. 자, 이 문제는 뭐야? 타고 많은 문제 중에 이 문제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내지 완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규제 비용 총량제가 있대. 이름만 봐도 애초에 비용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니까 뭐를 추가하면 뭐를 빼라 뭐 이런 얘기겠지. 규제 신설 또는 강화로 인해 피규제자에게 순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순비용을 지닌 기존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서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순비용의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도이다. 사전의 내용 그대로 설명한 거네. 이때 순비용은 비용에서 편익을 뺀 값으로서 우리 아까 전에 순편익의 개념을 얘기했었는데 반대로 이해하면 되겠지. 비용은 규제 신설이나 강화로 피규제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하고 편익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세금 감면 등이 해당한다. 오케이. 아울러 규제 비용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폐지 또는 완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순비용을 측정해야 된다. 어떤 목적? 즉 규제 비용 총량의 유지를 위해서 폐지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순비용을 측정해야 된대. 오케이. 이렇게 규제 비용 총량 분석은 도입 시 피규제자인 기업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순비용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규제 영향 분석과 구별된다. 자, 규제 비용 총량 분석과 규제 영향 분석의 가장 큰 차이는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지 아니면 피규제자인 기업에서 발생하는 순비용을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분류적 차이를 근본적으로 가진다. 독해 경로지. 자, 지금 얘기한 비용 총량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 기획이라고 돼 있네. 이 사람들은 이 제도가 규제 영향 분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영향 평가를 통해 규제 영향 분석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자, 대체와 보완 분류. 얘가 아니라 얘라고 무조건 기억해야겠네. 이거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애초에 규제의 정당성 확보의 조건을 계속 놓치면 안 됐었지.
국민 경제 전체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에서 노출된 순편익이, 즉 이거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에서 노출된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가져야 한대. 하지만 대부분의 규제는 피규제자인 기업이 규제 부담을 수반한다. 즉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순편익이 양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규제는 피규제자인 기업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 경우 국민경제 전체의 파급 효과가 양의 값을 가져 정당성을 확보한 뒤에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형평성을 유지하는 길일 것이다. 자, 되게 중요한 문장이야. 왜일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길일 것이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장이 나와 있네. 얘는 정답 선택지에 나와. 이런 문장은 알고 있어야 돼. 즉 먼저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기업 부담을 줄여주자고. 우선순위는 여기 있지만 얘도 놓치지 말자. 이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규제 비용 총량제는 국가 전체의 편익을 위한 규제의 도입은 규제 영향 분석을 근거로 허용하되, 즉 이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늘어난 기업의 부담만큼은 동일 수준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기업이 부담하는 걸 좀 일정하게 유지시켜주자, 무한정 커지지 않도록 해주자, 이런 목적을 지닌 제도다. 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우선적으로 따져주는 게 당연히 국민 경제 전체의 파급 효과 이쪽이지만, 즉 순편익의 양의값, 정당화 논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만 일단 그게 통과된 애들한테는 뭐한다? 기업이 부담하는 총 비용을 좀 줄여주자, 그거지. 우리 정부는 2014년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사업을 2년간 어쩌라는 거야? 2년간 운영한 후 2016년 규제비용 관리제라는 명칭으로 공포 시행하고 있다. 자, 이 얘기 왜 나왔을까? 규제비용 총량제를 운영한 다음에는 비용 명칭으로 공포 시행하고 있대. 그렇구나. 내 생각에 이거는 쓰면 좀 오답 선택지 않을까? 자, 26번 2019년 수능에 나왔었던 그 독서 기록 유형이 나왔지. 그냥 천천히 풀어 제발. 행정 규제와 관련된 법 규정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행정 규제와 법 규정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같다. 당연히 돼 있었지. 돼 있었잖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이거 뭐야? 법령으로 규정해라. 법으로 등록해라 라는 내용이었지. 시장 개입의 정당성에 관한 학자의 견해. 자, 학자의 견해. 나는 기억이 안 나거든. 예측과 다름. 아니겠지라고 생각해. 나는 기억이 나서 여기다 그을 거지만 아니라도 찾아가지 말고 그냥 여기다 그어. 행정규제 시행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사례가 나는 안 돼 있다고 봤거든. 예측과 같다고? 소개 안 돼 있는데 하루 종일 우리나라 얘기만 했어. 여기서 끝내. 난 여기서 끝냈어.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규제 영향 분석은 신규 규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기존 규제의 강화를 통해 보완한다. 영향 분석은 도입에 따른 부담을 기존 규제의 완화를 통해 보완한다. 자, 바로 지우면 되겠지. 영향 분석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았었어. 기존 규제의 강화랑 아예 상관이 없는 얘기였어. 두 번째, 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고자 할 때는 해당 규제가 행정규제 기본 개소리야. 법에 이미 등록이 되려면 인과관계가 잘못됐지. 우리 아까 전에 뭐 봤니? 이거 봤지? 규제 영향 분석을 통과하면 입법 절차를 거치고 그때 충족이 된다고. 법이 애초에 등록이 돼 있다는 건 정당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는 거잖아. 정당화가 이미 충족이 됐다는 얘기잖아. 바로 지워. 3번, 행정 규제에 따른 편익 중에서 계량화하기 힘든 것은 계량화하지 않은 채. 개소리야. 계량하는 방법을 안 알려줬을 뿐이지 계량화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었어. 4번, 규제 비용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규제와 기존 규제의 순병을 모두 측정해야 된다. 우리 아까 잡았었지. 얘도 해고 얘도 해라. 바로 답으로 하면 되겠네. 굉장히 쉬운 문제였네.
자, 28번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조금 이따 풀게. 자, 29번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편익 분석이야. 편익 분석. 어떤 사업이 시행되지 말아야 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당화 안 되면 시험 안 되는 거지. 정책 당국자의 입장에 따라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거고, 미래의 편익은 동일한 양의 낮게 바로 지우고. 자,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될 때 초기에 집행되는 비용은 0 아니었어. 분류했었어야 돼. 비용은 처음에 한 번만 하고 편익은 나중에 비용과 편익을 나눠서 볼 수 있으면 편익은 순차적으로 분할해서 반영하고 비용은 한 방에 한다 그랬지. 바로 풀면 되겠네. 자, 30번 윗글의 기획 이게 뭐였을까? 그거였잖아. 그 비용 총량에 동의하는 사람들 맞나? 잠깐만.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 동의가 아니라 주장이네. 자, 주장하는 사람들은 1번 기획은 어떤지 보자. 동그라미 친 게 맞다는 게 아니야. 기획부터 보자는 거야. 지우고 갈게. 규제 영향 분석은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능력 총량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형평성의 문제, 이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한다. 맞잖아. 2번 규제로 인해 국민 경제에 증가되는 편익보다 일단 규제로 인해 국민 경제에 증가되는 편익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 침해가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니야, 이게 우선이라고 아까 전에 우리 계속 독해용도에서 잡았어. 디귿은 안 봐도 되겠네. 규제의 신설로 인해 국민 경제 전체의 순편익이 증가한다면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비용 총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당성을 얘까지 추가해야, 즉 이거는 인과관계에 정당성 확보 조건에 기획이 들어가느냐, 기획이 아니라 규제 비용 총량제를 통과해야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나는 바꿔서 읽혀. 얘가 그런 게 아니었지. 그치?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규제 신설로 순편익 증가하면 정당성 확보된다고. 얘가 추가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순편익 증가하면 정당성까지는 이미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그게 다야. 다 5번이지. 이 부분 물어본 거네. 즉 정당성을 확보하는 조건에 비용의 총량제가 필요한 것인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인과관계에 비용 총량제 통과가 필요한 것인가, 이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규제 신설로 편익이 증가한다는 것까지만 일단 확정이 되면 정당성은 무조건 확보됐다는 데까지는 얘네도 동의했다. 즉 분류적 공통점을 물어봤다 라고 보면 되겠네. 자, 31번 이거 평소에 같이 안 풀었는데 한번 풀어볼게. 문맥상 의미 A. A가 뭐야? A 이거 내가 읽을 때 평소에 표시해놓는데 왜 안 보이냐? 여기 있구나. 자, 그런데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된다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다.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된다면 서산마루에 해가 걸려 10시간의 시간 장기간 시행됐다. 답이네. 자, 28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같이 풀어보자.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이 나왔는지. 정부는 신규 규제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과 규제 비용 총량 분석을 수행했대. 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대. 규제를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회성으로 100억 원, 피규제자 1인, 이거 기업이겠지, 부담하게 될 비용은 일회성으로 100만 원이 소요된다. 그렇구나. 규제 시행 결과 1년 후 국민 경제에 미치는 편익은 109억 원이래. 100억 편익, 순편익 얼마야? 할인율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겠지. 정부는 피규제자가 규제를 잘 준수한 경우 1년 후 108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대. 다음은 미래 편익을 위한
아니 미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적용하는 할인율을 달리해서 결과를 도출한 표고, 편익은 1년 후 편익만 계산하기로 한대. 일단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비용은 일회성으로 소모가 된다 라고 우리가 지문에 읽은 대로 그대로 나왔고, 편익은 이거 무조건 환산해야겠지, 그치? 뭐 나머지는 풀어보면서 진행하면 되겠네. 자, 근데 이 표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는 너네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대. 왜 이렇게 나왔을까? 얘가 도입에 대한 얘기고 얘가 비용에 대한 얘기지. 그걸 생각하면서 풀자. 자, 1번. 오기야. 28번에 1번. 자, 이거는 규제의 정당성 확보로 신규 규제가 등록 가능한 게 가래. 할인율이 연 5%일 때. 보면 규제 영향 분석에서 순편익이 양인지 아니면 양이 아닌지 따지라는 거지. 할인율 연 5%면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자, 100억이래. 이게 비용이야. 편익이 109억 원이래. 110억이라고 생각해보자. 110억이 할인율이 연 5%야. 그러면 할인율이 5%면은 아니 5%래 10%면은 아니 잠깐만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 자, 100억이 비용이야. 근데 할인율이 5%가 적용이 됐을 때 100억과 비교해서 100억보다는 커야 돼. 쉽게 얘기해서 편익이 이제 105는 돼야 되는 거지. 10%면 110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즉 할인율이 5%일 때는 105억은 되어야 100억보다 작지 않을 거 아니야. 즉 105억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110억 이상으로 벌려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가는 규제의 정당성 확보래.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편익이 109억 원이야. 자, 109억 원인 경우에는 5% 적용하면 109보다 105보다 109가 크니까, 잘 봐. 105보다 109가 크니까 어떻게 돼? 100억보다 무조건 5% 적용했을 때 많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정당성이 확보되니 안 되니? 신규 부재가 등록 가능하니 안 하니? 얘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얘가 결정하는 거지. 그치? 지울게. 자, 규제의 정당성 확보로 신규 규제를 등록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규제의 영향 분석에 대한 얘기랑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없이 얘만 가지고 따지는 거지. 1, 2번은 즉 이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얘만 가지고 둘 다 할인율은 5%네 라고 해놓고 1, 2번 동시에 주면 되는 문제네. 지워놓고 다음 선택지 풀자. 자, 3번. 피규제자에게 적용되던 기준 규제를 폐지하거나, 자, 이건 뭐 물어보는 거야? 총량 분석에 대해서 지금부터 들어가라 라는 거네. 폐지 및 완화가 필요한 것인가? 나는 얘랑 얘네. 자, 할인율은 5%야. 신규 규제가 있었을까? 있었겠지. 할인율이 너 5%잖아. 즉 도입이 됐다고. 아이씨, 쓰는 데가 부족하냐. 이거는 도입이 됐다는 얘기잖아. 이해되니? 그럼 얘는 당연히 안 되겠네. 왜? 우리 아까 전에 109억이라고 그랬는데 10%면 110억은 돼야 되잖아.
얘는 도입이 됐어. 얘는 도입이 안 됐어. 자, 도입이 된 상태에서 할인율을 생각해 봐야겠지. 이제 규제 비용 총량이 할인율 연 10%래. 여기 분석에서는 할인율이 연 10%인 경우야. 그러면 피규제자에게 적용되던 기준규제 폐지나 완화는 필요할까 안 할까? 당연히 10%면 비용이 발생해야 하네. 순비용은 똑같이 발생하겠지. 거꾸로 뒤집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순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다른 규제 같은 걸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얘를 풀기 위해서 얘를 먼저 도입이 된 상태에서 얘를 순비용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 사고방식이었네. 다 규제의 정당성 미확보로 신규 규제 등록 불가래. 이게 당연히 애초에 도입 자체가 안 되겠지. 피해규제자에게 적용되던 기존 규제 폐지나 완화가 필요하다. 이게 여기 괜히 써있는 게 아니네. 자, 생각해보자. 보이니? 피주계자한테는 적용되던 기존 규제가 존재하려면 애초에 규제가 있었어야 되잖아. 즉 이거를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규 규제가 도입이 되든 말든 해야 되잖아. 신규 규제 도입될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하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는 논의 자체가 나올 수가 없겠지. 그 얘기네. 문제가 조금 빡센데 이거는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게 솔직히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 규제 영향 분석과 규제 비용 총량 분석이 표에 같이 왜 나왔는지. 그러니까 작년에 BIS 문제에서 너네가 생각했듯이 이 표에 이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는 물론 필요하지만 얘네들에만 매달리고 있으면 안 돼. 이 글에서 내가 뭘 읽었고 표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와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즉 총량 분석을 하는 건 규제를 완화하거나 줄여주기 위한 거고, 그게 영향 분석과 같이 있다는 건 얘는 도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가 도입이 되어야 완화하든지 줄이든지가 나오겠지. 도입이 안 되면 애초에 비용이 발생을 안 하잖아. 도입이 안 되면 비용이 발생이 안 되니까 총량을 따로 줄일 필요가 없겠지. 이런 표가 나왔을 때 표와 표, 셀과 셀의 이 셀과 이 셀의 관계를 생각하는 부분들이 꼭 나오곤 하거든. 그래서 여기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너네가 읽은 독해에서 이 부분이 어떤 인과적인 선후관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인과적인 그냥 단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류적 공통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좀 풀 수 있을 거야. 사실 수능날 너네가 이런 문제까지 도달해서 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 이미 1등급은 도달한 상황에서 100점이 나오냐 안 나오냐, 최고득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하할 일인데, 선택지로 들어가서 신규 규제의 등록이라는 걸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다, 얘를 동시에 지울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내고, 기존 규제 폐지와 완화를 나에서 생각하라고 했을 때 얘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얘가 필요하다는 걸 셀에 대한 생각에서 무조건 해줬으면 좋겠어. 그걸로 3번을 지어내면 절반은 성공한 거야. 나머지는 이제 다 풀었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해당 지문 진행하고 다음 마지막 지문으로 갈게.